2시까지? 밥 먹는 것조차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왕태훈 씨는 팔다리는 물론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힘든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깨어나는데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앞으로 평생을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팔도 쓸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매일 울었거든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을 제가 닦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구나. 절망했던 기억이. 24살의 건장했던 청년은 뜻밖의 교통사고 후 자신의 몸 어느 한 부분 뜻대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 됐다. 하지만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해 눈뜨게 됐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데 태훈 씨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왕태훈 씨의 집. 하나, 둘, 셋. 손발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왕태훈 씨는 활동 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임이 전혀 불가능한 1급 척수장애인이다.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 씻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네, 가르치시고. 됐어. 하지만 태훈 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다.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대학을 다니던 시절 군대까지 다녀온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제대한 지 2개월 남짓했던 태훈 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나섰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는데 37번에 걸친 대수술.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던 태훈 씨는 24살 나이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된다. 깨어나는데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수술하면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수술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대신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 평생을 걸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팔도 쓸 수 없이 누가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던 기억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변해버린 인생. 태훈 씨는 절망에 빠져 8년을 침대에 누워만 지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일어나게 한 것이 있었는데 집 근처에 위치한 태훈 씨의 사무실. 자원봉사단체인 스파인 2000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절망했던 태훈 씨에게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보고 싶은 일이 생긴 것이다. 자신과 같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도움이 되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그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다. 어느 날 TV를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미국인 부부인데 우리나라 장애 아동만 4명을 데려가다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보람 있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가가지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제 사례담 들려주고 아이들이 장애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장애가 몇 가지 있는지, 장애의 종류, 또 뭐 휠체어 미는 법 그런 거 강의하면서 사회 진출하게 됐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스파인 네이션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오후 태훈 씨가 찾은 곳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가브리엘의 집. 태훈 씨가 2달에 한 번씩은 꼭 찾는 이곳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태훈 씨가 15년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곳 가브리엘의 집은 태훈 씨의 오늘이 있게 한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얘들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지루.
아이들에게 태윤 씨는 든든한 삼촌 같은 존재다. 학교 잘 다녀? 아픈 날은 없어? 가브리엘의 집 식구 중 유독 태윤 씨를 따르는 한민 씨.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오늘 저녁에요? 오늘 때로는 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삼촌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같기도 하고, 자그맣게라도 해서 저도 사회 봉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별일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도 저를 보면서 아, 저 형도 이렇게 나무 위에서 봉사하는 거 보고 좀 나중에 커서 용기를 얻고 사회 진출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짬뽕 먹겠습니다. 짬뽕 콜. 우리 한민이 꿈이 국무총리예요. 그지? 근데 응. 일단은 일을 좀 열심히 하다. 그래. 아직 어리니까. 왜 대통령도 있는데 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왠지 야, 그래도 그만큼의 욕심은 없습니다. 야 멋지다 진짜. 가브리엘의 집 막내 하늘이가 야무지게 외투를 입으며 외출 준비를 하는데 가자. 내려가. 내려가자. 아니, 놀러 갔다 오려고. 산책 좀 하려고요. 태윤 씨가 오길 손꼽아 기다렸던 하늘이가 남몰래 받았던 장난감을 사달라고 태윤 씨를 조른 것. 마음에 들었어? 네. 계산. 근데 좀 좋아? 뽀뽀 한번. 누구래요? 아, 그럼요. 딸인데. 누가 저한테 뽑아주겠어요. 하늘이뿐만 아니라 가브리엘의 집 아이들에게 추석 선물을 선사한 태윤 씨 덕분에 아이들이 신났다. 너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왔구만. 할머니가 못하게 했는데. 학습지랑. 장난감이 아니라 색칠공. 15년 전 전신마비 장애인 태윤 씨는 이곳에 와서 도울 일을 찾았고 원장님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일단은 참 존경하는 마음이었죠. 또 놀라기도 하고요. 대단하시다.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요. 저렇게 손도 못 움직이는 줄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못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자기가 장애인으로서 가보고 싶었던 곳, 뭐 이런 데를 항상 초청해줘요. 왕 회장님이 나타나거나 오라고 하면 항상 신나는 일이 기다립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가브리엘 집의 봉사는 태윤 씨가 도움받는 사람에서 돕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계기가 되주었고 다른 봉사자들처럼 몸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태윤 씨는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태윤 씨. 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쩍 말수가 줄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태윤 씨. 무리가 된 걸까? 오늘은 태윤 씨가 유난히 고통스러워 보인다. 그렇게 하면 도움이 좀 편하고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태윤 씨의 곁에서 24시간 그의 손발이 되어주는 활동 보조인 일범 씨. 탈렬도 하래. 그런 일범 씨가 없었다면 태윤 씨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지금 같은 삶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진짜 뭔가 좀 베풀어주는 그 인식이 좀 많이 봐요.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본인 당신보다도 더 힘든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특히 도와주는 거 보면 진짜 일반적으로 멀쩡한 사람들도 저렇게 돕고 살기가 힘든데 저걸 보면서 저 자신도 많이 느끼게 돼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태윤 씨의 어머니. 아들의 사고 후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사는 어머니에게 태윤 씨는 늘 고맙고 미안하다. 네, 그러려고. 좀 이제 부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걸 이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뭐 운다든지 뭐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진짜 없었어요. 접대는 얼마 전에 했냐 하면 엄마 내가 이렇게 장애가 돼서 다친 게 이런 일을 하도록 내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 다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그렇지 않았으면 젊으니까 술도 먹고 놀기 좋아하고 뭐 그러면서 한 세상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이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다쳤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동안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주는 태윤 씨. 그렇게라도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싶은 것이다. 우리 아들 중에 우리 아들이 제일 효자예요. 아이, 왜냐하면 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으니까. 신장에 콩팥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큰 수술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어머님이 병원을 해주시니까 그게 제일 안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고 또 같이 봉사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모자에 다정한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외출 준비로 분주한 태윤 씨와 활동 보조인들. 일범 씨, 네. 타이 잘못 자신 있어? 뭐 타요? 타이? 타이는 저기 제 꼬매지 않은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을 때 그때 매는 거 빼고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지 말까? 오늘은 좋은 생각이신데요? 정말 이거요. 아니 미안해요. 항상 이렇게 꾸미면 두 분이 말씀 안 하시는데 괴로워하세요. 근데 우리 팔보 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네. 팔을 못 쓰니까 젓가락질 못 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란 말하고 아무거나 입으란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소리 없이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장애인 그러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그런 고정관념이거든요. 그 또 옛날에 막 입고 다닐 때는 시장 아줌마들이 앉아있으면 1,000원씩 주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웃었는데 아 내가 정말 거지같이 보이나 그런 생각을 한 말을 하게 됐고요. 장애인도 멋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정말로. 우리 아들 멋지다 회장님. 오늘도 잘하고 오세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흠모만다고? 남들이 들으면 욕하는. 아니야 진짜로. 됐어. 그날 오후 한강 둔치. 오늘은 마음사랑 그림대회가 있는 날이다. 올해로 2회차를 맞는 그림대회는 태윤 씨가 대표로 있는 봉사단체인 스파인 이천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때 도착한 가수 강원래 씨. 태윤 씨의 봉사활동을 후원하고 있는 그는 그림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나이트가? 옷을 그렇게 차려입었어? 끝나고. 괜한 딴지를 걸어보는 원래 씨. 정원 형도 와요 오늘? 과일을 외부나. 동갑내기인 강원래 씨와의 인연은 태윤 씨의 봉사활동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 집에서 조금 힘들어할 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그런 후원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조금의 많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의 금액을 후원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통장에 보니까 강원래라고 찍혔는데 진짜 강원래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강원래면 친하게 지내자고, 나이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장애 아동 친구들과 함께 놀고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이번 대회 심사 기준 어떻게 되나요? 잘 그려야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구도도 좋고 색깔도 잘 쓰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그림들, 진심이 담겨 있는 그림들, 나의 감정을 표현한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윤 씨의 인사로 대회가 시작되고 서울시 근교장애인 자립센터의 장애인과 비장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한 그림대회. 식전 행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그림대회가 시작됐는데 정해놓은 주제 없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리는 그림대회다.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 이쪽만 이쪽. 이제는 안 할. 나 이쪽 싫어. 어린 딸과 함께 참가한 모녀. 딸과 매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현희 씨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을 별개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같이 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게 피부로 좀 느껴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함께 가끔씩 참여하고 있어요. 눈사람? 잘 그렸어? 몇 등 자신 있어? 1등, 2등, 3등, 4등까지 있는데. 또 있다! 4등? 드디어 강원리 씨와 의수화백 석창우 씨의 심사가 시작되고 내가 언제부터 교수가 됐지? 아니. 알아서. 일단 15개를 고를까요? 15개 고르면 안 되고. 올해는 어떤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그래요. 첫 번째 장려상 윤세연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유지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 오랜만에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넘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싶다. 사실 우리 장애아동들이 이렇게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도 타고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뜻깊고 좀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발전의 장이 되고 싶습니다. 며칠 후 태윤 씨가 요양원 봉사를 위해 길을 나섰다. 저희 오늘 양로원 가서 바나나랑 포도 한 박스씩 가져가세요. 좋은 거 있나? 물건 좀 볼게요. 머루는 이런 거 있고요. 뭐로? 어르신들 시간 어느 게 나요? 이거 하나 괜찮아요, 당근은. 당근. 이거는 몇 손 들었어요? 네? 몇 손? 이렇게 와서 직접 과일도 직접 이렇게 올라서 사시고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제가 전신마비 장애인이잖아요.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결심한 게 뭐 두번 뭐 사고 뭐 자원봉사 모집을 해도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게 제 첫 번째 마음가짐이었어요. 손수 과일장을 봐서 태윤 씨가 찾은 곳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구세군 데이케어 센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큰 바나나 한 박스, 포도 한 박스, 복숭아 한 박스 이렇게 과일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유.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아들처럼 살뜰히 챙기는 태윤 씨가 고마운 할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과일 파티가 열렸다.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예, 지금 이제 장애가 좀 다른 분보다 더 심한 상태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표정이 밝으시고 또 이렇게 본인도 어려우실 텐데 어르신들에 대한 그 연민 또 긍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르신들 방문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신데. 아니 괜찮아요. 아침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박수를 많이 치셔야 돼. 아셨죠? 태윤 씨의 봉사에 늘 함께해주는 웃음치료사 황인철 씨. 봉사는 태윤 씨에게 삶의 이유이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보통 마음 먹고는 못 하는 거죠.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물 갖고 온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뭐니요. 저거만이 삼계탕 가져와서 먹었자고. 미남이라. 내가 왕 대표님 미남. 소수자들, 약자들을 만나면 생각한 게 뭐냐면 딴 건 안 해도 예? 아플 때는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하고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도 만들고 싶고 또 대안학교 만들어서 그런 배움의 기회를 받지 못한 여러분들 그분들도 교육할 수 있는 병원이나 학교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싶은 게 꿈이자 목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생의 벼랑 끝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왕태윤 씨.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이들을 돕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소외된 중증 장애인들과 약자들을 위해 함께라는 꿈을 실은 태윤 씨의 휠체어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린다. 제가 이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처럼 장애 심하고 가진 것도 없고 요즘 거의 다 대학교 못 나온 사람도 그래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를 악물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도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용기 잃지 마시고 무슨 산포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불경망상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라스트 버스입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도시 곳곳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다니는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건축물들이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 NG. 네. 미술 작품. 맞아요. 으쌰.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지나치게 되는 그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이 미술 작품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의해서 설치되었거든요.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예술가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고 또 이 제도가 좀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건물주분들께서 작품을 설치할 때 좀 그냥 제도 때문에 설치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준다, 자기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들 그 건축물 미술 작품을 보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건축물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전혀 몰랐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 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 이하를 미술 작품 설치에 이용하거나 기금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95년 의무조항이 되어 약 2만여 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었습니다. 2000년, 2011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미술장식에서 미술작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설치 비용의 비중이 1% 이하에서 1% 미만으로 낮아졌고 작품 설치 대신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조형물이 도심 이하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조형물의 디자인이 난해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작품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중개비용과 작가 선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작품 설치 비용은 창작비, 재료비, 운송비, 그리고 수수료까지 포함되는데 비용의 대부분이 중개비용, 즉 수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선정의 권한은 건축주에게 있는데요. 건축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작품을 공모하는 대신 직접 작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착 선정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존의 제도는 비용의 1% 내에 중개비용까지 포함되었지만 비용의 전부를 온전히 제작비에 사용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가 선정 시 더 엄격하고 철저한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미술 코디네이터와 작가 선정위원회를 조직해 작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SNS를 통해 다양한 캠페인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공미술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